이 에세이는 드러커가 1996년 리더십을 주제로 저널에 기고한 마지막 글입니다. 당시 이미 학문의 전 분야에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부지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러커는 그 논문들을 인용하지 않고 그가 평생 만난 훌륭한 리더들을 헤아리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관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가 알고 있는 훌륭한 성공한 리더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이 첫째, 타고난 리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어서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리더십은 학습되어져야 하고 또 학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개성 특성은 또는 스타일은 또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러커가 1954년 Practice of Management에서 서술한 것과는 완전히 변화된 입장입니다. 즉 서두에 설명하였듯이 드러커는 초기에 리더십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십이 타고난 적성과 내재된 태도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에 관한 주요 이슈들은 이미 고전으로 읽히는 크세노폰의 키로스의 교육에서 이미 다 다루어졌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드러커는 초기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실제로 그것을 대체할 것은 없다. 라고 하였지만 리더십은 가르치거나 학습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드러커의 생각에 그가 알게 된 크세노폰의 키로스 2세 대왕의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키로스 대왕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타고난 이상적 리더의 적성과 내재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40여 년이 지나서 드러커는 그가 50여 년간 집필하고 강의한 것들이 모두 리더십과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크세노폰의 리더십에 대한 저술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servant leadership, 겸손 리더십에 근사하고 동시에 그가 강조하는 self-management, self-leadership 및 강점 경영 등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통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1996년 그의 리더십 에세이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드러커는 효과적인 리더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에서 발견이 되었던 바,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특성은 어떤 효과적 리더들에게도 한 줌도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리더들에게서 그가 공통적으로 관찰한 것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리더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부하들, 추종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언가도 아니고 사색가도 아니고 부하, 추종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효과적인 리더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올바른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인기보다 결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리더들은 매우 눈에 띄는 존재이어서 그들은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은 계급 특권이 아니라 금전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드러커가 만난 리더들은 또한 성격, 스타일, 능력, 관심사 등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먼저 물으면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선 내가 전과 다른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계속 조직의 미션과 목적이 무엇인지, 조직에서 추구하는 성과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무한히 수용하고
절대 자신과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라는 질문은 던지지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 기준들과 가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리더들은 전적으로 집요하게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효과적인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강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앤드류 카네기가 묘비명에 썼듯이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자기 주위에 모이게 하는 재주를 터득한 자 여기에 잠들다를 모토로 삼고 일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효과적인 리더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스스로를 미러 테스트의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곤 하였습니다. 마주한 거울에서 그들이 기대하고 존경하며 믿을 만한 존재를 보는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 인기에 영합하는 일들을 하려는 충동, 유혹들을 떨치고 올바른 일들을 선택,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효과적인 리더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드러커에 의하면 효과적인 리더들은 모든 걸 부하에게 위임하지만 한 가지 위임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짐내지움 졸업반 시절 역사 시간 선생님이 한 얘기를 인용하곤 합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왜 과거의 많은 전쟁들에 관한 책들이 모두 커다란 전쟁들이 무능한 전쟁들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1차 대전에서 상위군이 된 역사 선생님이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충분히 많은 장군들이 죽지 않고 전선 후방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 싸우고 죽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 것을 기억하고 인용하곤 하였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그가 여러 기업들로부터 대범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요청받을 때마다 그는 위와 같은 그의 생각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설명해 주는데 주된 반응이 그건 효과적 경영에 관한 것이지 리더십이 아니지 않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퍼포먼스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리더십이란 말은 결코 낭만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때론 지루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곤 하였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가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리더십 교육서이자 그를 따를 천재가 없을 정도라고 극찬한 책이 크세노포니스 카루스의 교육이었습니다. 키루스의 교육은 고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대왕의 일대기에 대한 크세노폰의 저술입니다. 크세노폰은 기원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제자로 플라톤과 동문수학한 인물입니다. 드러커는 리더십에 관한 글이나 연구를 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Practice of Management에서나 그의 강의 시간에 리더십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문헌은 기원전 쓰여진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말로 답으로 리더십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드러커에 따르면 무수히 많은 문헌들, 논문들, 스피치들이 기업들에서의 리더십에 관해 다루어졌으나 그 어느 것도 기원전 400년 전에 크세노폰이 미처 다루지 못한 어떤 것을 더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드러커의 리더십에 대한 크세노폰의 지혜에 대한 절대적 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이후 많은 예언자들이 언급에서도 나타났듯이 크세노폰의 지혜는 진부해지지 않고 현재에도 기업 경영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조언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세노폰의 지혜들 중에서 몇 가지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세노폰은 페르시아 황제 자리를 놓고 내란을 일으킨 소키루스의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키루스를 자문과 전쟁 기록을 담당하였으나 소키루스가 전쟁에서 살해됨에 따라서 그리스 용병들의 지휘를 맡는 지휘관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리스로 귀환하여 쓴 책 중에 하나가
키루스 대왕의 교육이었습니다. 크세노폰에 의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실들에 직면해야 하고 취할 필요가 있는 모든 액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책임을 감수했고 동료 그리스인들에게 정전을 하기로 하고 그리스 리더들을 학살함으로써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함이 여실해진 페르시아인들에게 결코 굴복하거나 신뢰하는 우를 범치 말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던 일화는 협상에 임하는 경영자들에게 아직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크세노폰은 총지휘관이 되고 부하 장군들을 임명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리더십 지혜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들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당신들이 실망에 빠져 있게 되면 당신들 부하들은 겁쟁이들이 됩니다. 당신들이 적을 대면할 준비가 명확하여 당신 부하들에게 할 일을 할당하게 되면 부하들은 여러분과 같이 행동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신들은 다수의 사람들보다 용감해야 하고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들은 모든 걸 통제하에 두어야 하고 훈련 수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 유익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들은 여러분의 병사들이 성공하기 위해 각자가 어떤 긍정적인 액션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만 신경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00여 년 전에 크세노폰은 여러 가지 전쟁 지휘 중의 일화를 통해서 키루스 2세가 보인 서번트 리더십의 실천적 실행을 소개하였고 히틀러 및 전체주의자들의 개인적 카리스마, 부정적 카리스마에 식상한 드러커에겐 크세노폰은 대체 불가능한 대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드러커가 크세노폰을 리더십의 교본으로 삼고 그의 경험에 접목시켰고 정직 성실, 전념 충실, 의무 원칙들을 탐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책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리더십 연구와 프랙티스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되고 실행에 옮겨지기를 드러커는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1999년 드러커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그의 논문 매니징 원셀프에서 경영자들이 효과적이기 위해선 남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련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자기 관리가 경영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자들은 자신의 강점들,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서 삶 속에서 겪은 자신의 약점들을 개선하는 데보다는 그들이 이미 체득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리더십 연구 문헌들에서 제시된 셀프 리더십과 밀접히 연관된 주장이고 드러커도 자신이 주장한 자기 관리가 셀프 리더십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 셀프 리더십 개념을 채택하여 짧은 에세이지만 그가 돌아가시는 해에 발표된 경영자들의 실패율이 높아가는 이유로서 셀프 리더십의 미흡 결여를 그 한 이유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내용은 과거 그가 셀프 매니지먼트에 관해 설명했던 것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목을 셀프 리더십으로 한 것으로 보아 드러커가 전개한 효과적 관리 경영은 엄브렐러 개념으로서 리더십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은 잠재적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구상되고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드러커가 효과적 경영을 위해 경영자들에게 던진 7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강점들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서 일할 때 성과를 내는가? 나는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가? 나는 관계들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 나는 다음 경력 단계에서 또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경영자 관리자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7가지의 질문을 수시로 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리딩한다는 것은 자신이 CEO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반추해 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하나를 준비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효과적인 리더십에 대한 드러크의 통찰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 효과적 리더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였던 목록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점은 무엇이고 상이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살펴보신 드러크의 아이디어들과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실천 방안들에 대해 노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효과적 리더십의 자질을 함양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 행하는 사후 관리와 실행에 대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경영 효과성과 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크 교수의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전문가로서 효과적 경영자, 책임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드러크의 통찰들을 여러분 삶에 접목시켜 보려 하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드러크 교수께서 모든 미팅의 마무리로 하신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멋진 미팅을 가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돌아가서 다음 주 월요일 지금과 다른 무엇인가를 당신이 할 것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것을 지식으로 멈추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